안녕하세요, 홍동호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1학기 중간고사에 열중이죠? 이번 중간고사 1학기 내신에 대한 전략을 이미 준비하고 있나요? 그럼 본 방송은 여러분들의 그러한 준비된 전략을 확인하는 방송으로, 만약 준비가 안 됐다면 여러분들의 1학기 내신 전략을 준비하는 그런 방송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번 수시에서의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그 전략에 대한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건축과 교통 전공 계열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방송에서는요, 4월 14일 날 경제 경영을, 4월 18일 날 화학 생명을, 4월 22일 언어 인문 전공 계열에 대한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은 본 방송으로 건축 교통 전공 계열, 모집 단위로는 건축학, 실내건축, 건축공학, 건설공학, 도시계획, 부동산 등의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방송에서는요, 1차적으로 국민대, 서울과기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 5개의 대학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 23개 대학을 모두 여러분들에게 방송해 드릴 겁니다. 그럼 입시 결과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부터 2021학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2022학년도요? 이거는 지금 자료를 업로드하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요 업로드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에서 2021학년도 입시 결과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전형 방법입니다. 국민대는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서울과기대는 고교 추천 전형으로, 세종대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숭실대는 지역균형 학점 추천 전형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모든 대학들이 교과 100 전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신여대요? 성신여대는 건축 교통 분야의 모집 단위가 없기 때문에 자료에서 빠져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대학교에서의 교과 반영 방법에서는요, 가중치, 즉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를 반영하고 있고요. 석차 등급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서울과기대는 자연계열 모집단위와 인문계열 모집단위, 이렇게 두 가지 모집단위가 있는데요. 먼저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는 국민대와 마찬가지로 학년별 교과별 가중치는 없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석차 등급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대와 좀 다른 점은 진로 선택 과목 3과목의 성취도를 반영한다는 거죠. 특히나 진로 선택 과목 3과목 중에서는 기하와 과학 2개 이상이 필수라고 하는 점, 이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문 모집 단위에서는요, 자연 모집 단위와 다른 점이 바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교과가 반영된다는 것이고요. 진로 선택에서의 특정한 지정 과목은 없다는 점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세종대학교에서는 교과 반영 방법으로서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를 반영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앞선 대학들처럼 학년별 또는 교과별 가중치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 3과목 성취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숭실대는 앞의 대학들과는 좀 다르게 교과를 반영하고 있죠. 학년별 가중치는 없지만 그래도 교과별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자연 계열인 만큼 수학이 35% 가장 높은 반영 비율을 하고 있고요. 영어와 과학 그리고 국어 15%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도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는요, 국민대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 이렇게 4가지 영역에서 2개 합 6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서울과기대는 자연계열에서는요, 국어, 수학에서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있죠. 미적분과 기하 두 선택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영어,
그 다음에 탐구에서 과탐을 그렇게 해서 2개 합 7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과기대 인문 모집 단위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든 수학이든 국어든 어떤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도 없습니다. 2개 합 7등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세종대에서는 국어, 수학에 대한 선택 과목 미적분과 기하입니다. 탐구에서는 과탐을 요구하고 있고요. 2개 합 7등급을 요구하고 있고, 숭실대학교에서는 마찬가지로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탐구에서는 과학 탐구를 선택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2개 합 5등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대학에서 본다면 숭실대가 가장 높은 그러한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학들에서 모집하는 모집 단위들이 과연 2019에서 2021학년도까지 어떤 입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대학교에서는 건설시스템공학부에서 15명을 모집하고 있고, 건축학부 자연 모집 단위로 해서 14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서울과기대는 건설시스템공학과에서 27명을, 건축학부 건축공학 전공에서 17명을, 건축학부의 건축학 전공에서 자연계열에서는 9명을,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에서 인문계열에서는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세종대는 건축공학과에서 8명을, 건축학과 5년제죠. 7명을, 건설환경공학과에서 9명을 모집하고 있고, 숭실대학교는 건축학부에서 건축학, 건축공학 전공을 통합해서 모집을 하고 있죠. 16명을, 건축학부 실내 건축 전공에서 7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 132명이고요. 이것은 2019학년도 155명, 2020학년도 157명, 2021학년도 156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줄어든 그러한 모집 인원입니다. 이러한 줄어든 모집 인원들은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아니면은 수능 정시 전형으로 그렇게 2월 됐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성적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건축 교통 쪽에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속적인 어떤 성적에 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에서는요, 2019학년도에 2.47등급에서 2020학년도에 2.52등급, 2021학년도에 2.53등급으로 소폭 하락했고요. 또한 서울과기대의 건축학부에서 건축공학 전공에서는요, 2019학년도에 2.36등급, 2020학년도에 2.48등급, 2021학년도에 2.59등급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 인문 모집 단위에서도 2019학년도에 2.01등급, 2020학년도에 2.14등급, 2021학년도에 2.63등급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대학교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는요, 2019학년도 2.17등급, 2020학년도 2.19등급에서 2021학년도 2.37등급으로 대폭 하락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숭실대학교에서는 건축학부에서 실내건축 전공에서 2019학년도는 2.6등급, 2020학년도 2.6등급에서 2021학년도에 3.3등급으로 대폭 하락했습니다. 이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외의 모집 단위에서는요, 대부분 성적이 업, 다운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들의 3개년 입시 결과에서의 특징들을 보시면요, 추합 부분에서는 2021학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서울과기대의 건설시스템공학과에서는요, 2021학년도에 29명 모집에 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어요. 그런데 추합 인원이 무려 48명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어떤 의미냐면 29명 모집에 4.7대 1이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한 140명 정도가 되죠. 그 중에서 거의 77명 절반 이상이 합격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무엇이 있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그러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달성한 그러한 비율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원자들이 모두 달성하지는 않죠.
학생부 교과전형에서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한 비율들이 대부분 한 60% 정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과기대 건설시스템공학과는요 29명 모집에 4.7대 1에서 48명이 추합이었으면 약 77명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합격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하면 저 정도 성적에서는 누구든지 합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줬던 그런 모집단이었습니다. 하나의 특징이었죠. 또한 서울과기대 건축공학전공에서도 18명 모집에 4.4대 1의 경쟁률이었고 19명이 추합입니다. 즉 37명이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18명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80명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37명 정도가 50%에 가까운 인원이 그 합격을 했고요. 또한 건축학 전공의 인문 모집단에서는요 4명 모집에 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5명이 추합 인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즉 9명이 총 합격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4명 중에서 약 한 20명 가까이 되는 그러한 인원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합격을 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또한 세종대학교에서 보시면요, 세종대 건축공학과에서는요 23명 모집에 43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즉 66명이 합격을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약 23명 모집에 4.78대 1의 경쟁률을 보였기 때문에 약 100여 명 정도 중에서 약 한 60%가 넘는 인원이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즉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거의 합격을 했다는 얘기죠. 또한 세종대학교의 건설환경공학과에서도 보시면은요 12명 모집에 22명이 추합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12명 모집에 4.75대 1의 경쟁률이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50명 가량이 50명이 좀 넘는 인원이죠. 그 중에서 34명이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러한 모집 단위에서는 그러한 특징들, 추합에서의 어떤 특징들, 특히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하다면 대부분 이제 합격 가능한 그러한 모집 단위였다라는 것의 어떤 특징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인 이러한 입시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내신과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전략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의 자료는 대학별 2023학년도 전형 계획안, 대학별 입시 결과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서울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들 23개 대학이죠. 입시 결과 및 지원 전략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구독과 좋아요 설정해 두시면 최신 업로드 소식을 빠르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입시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요 댓글로 문의해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 홍동호 입시톡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는 2019학년도부터 2021학년도의 입시 결과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전 모집 단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한 2023학년도에 건축 교통과 관련된 전공 계열에서의 어떤 전형 방법에 대한 어떤 특징들을 대학별로 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2023학년도 올해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어떤 전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번 입시 전략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교과 영역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교과 영역에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교과만 100% 반영이 되었다 라고 하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따라서 어떤 사회라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교과들은 반영이 되지 않았던 만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단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인문 모집 단위가 있었어요. 그러한 인문 모집 단위도 만약에 내가 어떤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국어, 수학, 영어,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교과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 그 부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서울과기대와 세종대, 숭실대학교는 석차 등급과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도까지 다 반영이 됐죠.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따라서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 과목들이 바로 내신 성적에 반영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이와 달리 국민대학교에서는 석차 등급만 반영이 돼요. 따라서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과목들 중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석차 등급이 안 나오죠. 따라서 이러한 진로 선택 과목은 여러분들이 뭐 전체적으로 그렇게 집중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민대를 제외하고 대부분 대학들이 3학년의 과목들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따라서 국민대반을 위해서 내가 모든 어떤 전형을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없겠죠. 그런 만큼 성취도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여러분들이 즉 석차 등급은 나오지 않아도 성취도가 들어가 있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서 어떤 학업적인 역량을 보여주었는지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반영되는 만큼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집중을 누그러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성적에서 본다면 뭐 국민대학교 건축학부 자연모집단위가 가장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실내건축 전공이 가장 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적에 대한 갭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들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한 5등급, 6등급 2.7등급 정도가 돼도 여러분들이 소신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집 단위들이라는 거죠. 물론 뭐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뭐 세종대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그 대학들마다 여러분들이 2.7등급 정도, 2.7등급에서 한 2.8등급 정도가 돼도 여러분들이 소신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들이 놓여져 있다는 점,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전략적인 겁니다. 3학년 1학기 내신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냐? 3학년 1학기 내신에서 내가 1학년 2학년 때까지 한 3등급이에요. 1학년 2학년 때까지.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내가 성적을 대폭 올려서 한번 거기 세종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서울과기대 2.7등급, 2.6등급 대의 어떤 모집 단위들을 지원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오산입니다. 굉장한 오산입니다. 그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를 거치면서 3학년 1학기까지 총 5개 학기의 어떤 성적이 산출이 되죠.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때부터 2학년 2학기 때까지 4개 학기에서는요 대부분 석차 등급으로 여러분들이 성적이 발표가 됐죠. 바로 석차 등급이 들어가는 이러한 모집 단위에서 여러분들이 빠뜨릴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수 단위입니다. 이미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거의 한 80단위들을 이미 성적이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은 석차 등급이 성적이 산출되는 그러한 과목도 있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처럼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그러한 과목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그러한 과목들의 이수 단위는 불과 12단에서 한 15단위밖에는 안 돼요. 물론 이제 학교들마다 고등학교들마다 좀 다르겠지만요. 12단에서 15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12단위에서 15단위에서 내가 3등급이었던 것을 2등급, 한 등급을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0.1 2등급 또는 0.15등급밖에는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0.5등급, 0.7등급을 끌어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여러분들이 3등급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3학년 1학기 때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에서 모두 2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성적들은 2.88등급 또는 2.85등급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모집 단위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건 숭실대 건축학부지만 이건 2021학년도의 성적이죠. 2021학년도의 성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서 나와 있는 이러한 숭실대학교, 세종대학교 대부분의 대학들의 그러한 모집 단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적까지 끌어올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성적이 어떤 성적이냐에 따라서, 즉 3등급을 벗어나고 있는 성적이라고 한다면 이번 3학년 1학기 내신에서 최대한 성적을 끌어올린다는 의미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한 전략보다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전략으로 보는 게 맞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3등급이라고 한다면 이보다는 좀 더 낮은 모집 단위나 어떤 대학들의 어떤 지원 계획,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계획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3학년 1학기 때 높여서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러한 모집 단위들을 지원하는 것은, 공략하는 것은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방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3등급 정도가 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3학년 1학기 내신에서 본인의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과목들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세특이라든가 어떤 활동, 교과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열성적으로 해서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되면, 또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는 아니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겁니다. 수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에서 이미 보신 것처럼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인데 대체적으로 뭐 이런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건축, 교통에서 인문계열 모집 단위는 서울과기대 건축학 전공 인문 모집 단위밖에는 없었죠. 따라서 대부분 이제 자연계열 모집 단위로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탐구 영역은 과학탐구로 아마 준비하겠죠. 또한 뭐 자연계열 학생인 만큼 과학탐구에서 나름대로 어떤 자신감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미적분이나 기하를 하죠. 뭐 정시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뭐 결정을 내지 않으면 재수를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시까지 봐야 되죠. 그런 부분에서는 미적분이나 기하 이런 부분들도 놓칠 수는 없겠죠. 이런 부분에서 수학에 대한 지정 과목이 있고 탐구에 대한 지정 과목이 대부분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 탐구에서는 과학탐구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봅니다. 서울과기대 건축학 전공의 인문 모집단에서는 국수, 영탐, 뭐 수학이나 탐구에서의 어떤 선택 과목에 대한 지정이 없죠. 두 개 합 7등급을 요구하고 있고요. 국민대학교 국수 영과, 즉 탐구 영역에서의 선택 과목을 지정하고 있죠. 두 개 합 6등급을. 서울과기대와 세종대는요, 국수 영과, 즉 수학에서 선택 과목 미적분과 기하를, 그다음에 숭실대학교에서는 국수 영과에서 수학에 대한 선택 과목을 둘 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과기대와 세종대는 두 개 합 7을, 숭실대학교는 두 개 합 5등급으로 숭실대가 매우 높은 그러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러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속에서 내가 수능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미 여러분들이 탐구에 대한 부분에서 자신 있다고 한다면 뭐 탐구는 한 과목만 수능 최저를 맞추면 되는 거죠. 수능 최저에서 내가 탐구에서는 자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국어, 수학,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춰야 됩니다. 대체적인 대학들에서 본다고 한다면 두 개 영역 3등급을 각각 받으면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는 대략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건축, 교통, 전공 계열을 지원하려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두 개 영역 3등급, 각각 3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학탐구에서 3등급이 여러분들이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이제 국어, 수학, 영어에서의 문제인데요. 국어에서는 2019학년도의 어떤 성적을 보면 1등급의 커트라인이 84점이었고요. 2등급 커트라인이 78점, 3등급 커트라인이 70점이었어요.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던 시험이었죠. 2020학년도에는 1등급 커트라인이 91점, 2등급 커트라인이 85점, 3등급 커트라인이 77점이었고요. 2021학년도에는 1등급 커트라인이 88점, 2등급 82점, 3등급 74점이었습니다. 따라서 한 3등급 정도를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겠다. 국어 영역에서 3등급 정도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한 75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으면 아마 3등급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어에서 한 75점 이상 정도 그렇게 목표를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보면 수학에서는 2019학년도에 1등급이 88점, 2등급이 84점, 3등급이 73점이었었는데 오히려 2020학년도에는요 1등급이 84점, 2등급이 76점, 3등급이 65점이었고요. 2021학년도에는 1등급이 92점, 2등급이 85점, 3등급이 77점이었습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많이 변하죠. 2019학년도와 2020학년도, 2019학년도에 비해서 2020학년도가 좀 어려웠었고요. 오히려 2021학년도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수학에 대한 어떤 그 원점수들은요, 이 부분들은 기존 2021학년도까지 가형과 나형으로 봤던 바로 그러한 수능에 대한 원점수입니다. 2020년도는 그러한 성적 산출 방식이 다르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본다면 기존에 있는 자료를 놓고서 봤을 때 수학에서 3등급을 목표로 한다 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한 75점, 73점에서 한 75점 정도면 수학에서는 3등급을 할 수가 있다. 물론 2021학년도만큼 그렇게 쉬워진다면 뭐 무리가 따를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75점 정도를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는다면 3등급대를 선택할 수가 있죠.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은 사실상 선택 과목이 있고요. 이러한 선택 과목에 대한 난이도에 따라서 성적이 이렇게 등락이 많이 변화되는 그러한 이제 영역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영어 같은 경우는요, 물론 영어 영역에서의 어떤 난이도에 대한 변화는 있지만 영어에서는 뭐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아무리 어려웠어도 70점이면 3등급, 뭐 80점이면 2등급, 90점 이상이면은 1등급이다. 이것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진 거죠. 2019학년도에는 1등급이 5.3%, 2등급이 14.34%, 3등급이 18.51%였어요. 이것이 2020학년도에는 1등급이 7.43%, 2등급이 16.25%, 3등급이 21.88%였죠. 조금 쉬웠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1등급이 무려 12.66%나 되고요. 2등급이 16.48%, 3등급이 19.74%예요. 3등급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한 11%죠. 수능을 치른 학생들의 11%인데 그 11%보다 훨씬 높은 그러한 비율의 학생들이 3등급을 성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2등급도 마찬가지고 1등급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 속에서 영어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성적인 만큼 이러한 부분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하는 그러한 목표로 삼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앞서서 설명드린 이러한 내신에 대한 어떤 전략과 그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한 어떤 전략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3학년 1학기 내신에 대해서 임하는 그러한 어떤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나가면 될 거고요. 향후에도 앞으로 이제 서울 수도권 23개 대학에 대한 각각의 전공 계열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방송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